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이정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서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주거복지센터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한 양식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서식 양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주거 상담과 기록에 대한 양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기록들, 양식을 확인을 해보고 세 번째로 상담이나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실적을 유지하는 방법들, 그 실적 유지와 관련된 양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산과 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각 주거복지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양식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행위나 또 행정 지원과 관련된 지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양식이나 이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이나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각 주거복지센터에서 염두하고 계신 특성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신 후에 이 부분을 참고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거 상담과 기록에 대한 양식입니다. 주거 상담에 대한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거복지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초기 상담에 있어서 접수 상담 기록지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입니다. 접수 상담 기록지는 주거 취약계층이나 시민이 주거복지센터에 처음 내담을 하고 주거복지센터 실무자와 처음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정보를 남기는 기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당사자의 주요 욕구, 인적사항과 주요 욕구에 의한 실무자의 상담 결과나 진행 사항에 대한 계획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가족사항, 그리고 주거에 대한 주거비, 자가인지 월세인지, 주거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월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월소득에 대비해서 주거비는 적절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기재하는 경제상태, 그리고 건강상태, 그리고 가계도나 생태체계도를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관계나 자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친척 친지들과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일일이 기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인적 사항이나 주요 욕구에 대한 부분들, 적어도 경제 상태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접수 상담 기록지에 기재가 되는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가족 사항이나 그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접수 상담 기록지에 기재할 내용들을 당사자들한테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라포 형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무조건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접수 상담 기록지를 통해서 확인된 개인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주거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 이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계획 수립 및 사례 관리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 의뢰서와 지원 계획서, 사례 회의록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의뢰서는 접수 상담
시 확인된 그 내담자의 욕구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될지 검토하는 검토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이 진행이 됐는지 일시, 그 다음에 상담 방법은 유선인지 내방인지 방문인지 현장 상담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상담 경로로서는 본인이 직접 왔는지 아니면 지인의 소개로 왔는지 아니면 관련 기관을 통해서 왔는지 기재를 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 여부나 그 외에 조건부 수급 아니면은 공공부조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나 주거 현황을 확인을 한 후에 본인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관리 보존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지원 계획서입니다. 지원 계획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접수 초기 상담 개입과 서비스 의뢰서에 입각해서 이 이용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사례관리자, 특히 이제 사례관리자는 이용자의 사례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관리자의 이름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욕구 사정 및 개입 계획에 있어서 이 제시된 욕구는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거 문제들, 표출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게재를 하시고 합의된 목표는 그 문제에 입각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합의가 됐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실천 계획에 실질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 내용들을 당사자와 센터의 실무자들이 합의하는 그런 서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을 상호 약속합니다. 라는 이제 설명란이 있는데요. 이런 그 상호 주거복지센터의 지원에 있어서 주거복지센터의 실무자는 그 주거복지센터의 전문성에 입각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는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만의 역량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복지기관들과 사례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사례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 그리고 참석자들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회의 목적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지원 계획, 서비스 실행 점검과 종결에 대한 부분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회의 내용은 사례별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협력이 돼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각 주체마다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종결보고서입니다. 이 종결보고서는 서비스 실행 과정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사례 관리도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당사자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졌는지 정리를 하고 그 종결에 대한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계획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자립이 됐는지 아니면은 당사자와 그 주거복지센터 간의 계약이 깨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종결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거비 등 지원입니다. 여기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과 관련된 서식들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비 지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하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 부분이나 주거 기준, 그다음에 관계 자원에 대한 기준, 건강 기준, 사례관리자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에 포괄적으로 점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 선정표에 이거에서 이 사람이 대상자에 부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이 주거비 대상 지원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의결은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은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이나 운영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 신청서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특히 이제 열악한 주거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주택 자체가 주택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방수 등의 여러 가지의 그 기본 집수리들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이 주거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좀 더 많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저주거 기준의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몇 명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기재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든 주거 환경 개선을 진행을 하면은 이 부분들이 마무리됐다는 확인서를 두 번째 서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어떤 형태를 요구를 했고 잘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실무자가 확인하는 그런 서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물품 인수증과 영수 확인증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당사자한테 직접 후원 물품을 인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후원금을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인수증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생활용품이나 아니면은 후원품을 당사자가 받았을 때 이 부분들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서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수 확인증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임차료를 대납을 해줬을 때 이 부분들을 영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특히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받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임차인이 주거복지센터의 대상자로 체납과 관련된 부분들로 상담이 들어왔고 그 체납된 금액을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인에게 대납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임대인에게 대납된 금액을 받았다는 그런 영수 확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상담 및 지원 실적 유지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주거복지센터는 상담 실적들을 취합을 합니다. 분기별로 취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연별로 취합을 하기도 하고 반기별로 취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이제 자치구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고 또 며칠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상담 접수를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양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실적에 의거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연마다 각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상담이 진행이 됐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이런 실적표를 통해서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 집행 및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후원금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 예산 집행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품위서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이 부분들을 구매를 하겠다, 이 부분들을 지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승인하는 양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추정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출 세부 내용을 기재를 해서 결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의서는 실제로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한 내부 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강사비 입금 1회사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강좌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주거복지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할 때, 강사비 입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에 대한 개인정보나 뭐 입금처, 그리고 수당 지급 내용을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사가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연마다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사업비 정산을 보고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집행률은 몇 %인지, 총괄로 적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정산 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반납 잔액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사업비 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률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자체 여건이나 주거복지센터의 여건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항목별 집행 내용,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적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하나의 표로서 한 해 동안 주거복지센터가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보고가 됐다면 이제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사업 실적 보고 양식을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요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사업별 실적이나 사례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직접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사람한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고, 후원금 같은 지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무자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주민교육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한 해 동안 주거복지센터가 어떤 사업 실적을 냈는지 명료하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 사항에 있어서 세부 사업이 어떤 특화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지, 뭐 상담이나 아니면은 특화 사업들, 그 외에 직접비 지원 사업이나 외부와 협업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는지 사업 성과들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업 성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거복지센터 차원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 이 평가에 기반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진 같은 첨부 자료도 첨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근부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입니다. 이 출근부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워낙 전산화가 돼 있다 보니까요. 출근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프로젝트성 사업이나 아니면 일용직 같은 그런 별도의 인력을 활용을 할 때는 이 출근부를 종종 하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는 혹시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 외에 각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법령에 이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서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의무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각 센터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각 센터의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시내 출장일 경우에는 뭐 어디에 어떤 용무로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갔다는 부분들을 기재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는 서식이고요. 그리고 이 출장에 기반을 해서 여비 지급에 대한 내역서들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출장 결과 보고서에서 기재되어 있는 일정에 부합하게 사내 여비 지급 내역서도 같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양식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단지 이제 운영단체의 성격이나 위탁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추려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이라든지 예산 집행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요구하고 있는 행정이나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원칙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계 있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행정이나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게 되면은 그 결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양식을 활용한 행정 업무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위한 행정행위를 위한 수단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좀 지루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고민해야 될 업무에 대한 양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식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여건이나 주거복지센터의 여건에 맞게끔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